차라리 없어져 버려.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나지. 술에 취한 남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기호야, 제발 그만해! 84살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이 한옥마루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맨날 동생만 감싸는 거야? 내가 장남인데. 쾅!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너희 둘한테 20억씩 증여할 거다. 그리고 며칠 뒤 이 가족에게 드러난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의 내용. 진짜 가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친노모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께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마을,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낡은 한옥 마루에서 정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8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로 손수 뜯은 나무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주름진 손끝이 익숙하게 나물 뿌리를 다듬어내는 그 손길에는 평생을 살아온 삶의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봄나물 특유의 쌉쌀한 향이 마루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은정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를 위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5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큼은 어린 딸 같은 모습이었죠.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아침의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어젯밤에 많이 추웠는데 감기 기운은 없으시죠? 은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어머니 앞에 놓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녁에는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혈압약이랑 소화제 꼭 챙겨 드시고 혹시 어디 아프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점심때는 냉장고에 넣어둔 미역국 데워서 드세요.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데우셔야 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늘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어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고 가끔 깜빡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얘야, 괜찮다. 너무 걱정 말고 일 다녀와라. 내가 뭘 모르나 평생 살아온 집인데.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딸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자신이 미안하기도 했죠. 은정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자신만 돌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약 드실 때 물 많이 마시세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목도 마르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마당에 나가실 때는 꼭 가디건 하나 걸치시고요. 은정이 가방을 메면서도 계속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딸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에 더욱 고마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왔어요. 아침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그 소리에
복순 할머니와 은정 모두 몸이 굳어졌습니다. 곧이어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기호, 복순 할머니의 장남이었죠. 6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기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거든요. 특히 아침마다 은정이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묘한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자신에게는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늘 서운했거든요. 밥상에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김치도 시원찮고 나물도 이게 뭐야? 된장찌개는 또 왜 이렇게 짜?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기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상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사실 밥상은 충분히 정성스럽게 차려진 것이었는데 기호에게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난 자식도 아니냐고? 맨날 은정이만 챙기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 내가 장남인데 이게 말이 돼? 집에서 찬밥 신세나 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키운 장남이 이런 식으로 말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군다나 은정이 보는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죠. 은정은 오빠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기호야, 아침부터 왜 그러니?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은정이도 출근해야 하는데.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늘어만 갔거든요. 특히 장남이 돌아온 뒤로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니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죠. 엄마는 늘 그래. 동생만 감싸고 나는 언제나 뒷전이지. 내가 장남인데 이게 말이 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이야. 기호가 밥상 앞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젓가락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정은 마음이 무거웠죠. 오빠가 이렇게 변한 것도 사업 실패 이후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탓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물을 집어 기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8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그 자식이 자신에게 상처를 줘도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변할 수 없었어요. 왜 말이 없어? 내 말이 틀렸나? 평생 동생만 챙기고 살면서 나한테는 뭘 해준 게 있어? 기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격해졌어요. 사실 복순 할머니가 기호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호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아침부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기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끼어든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너는 끼어들지 마. 이건 나와 엄마 사이의 문제야.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기호야, 너 정말 그만둬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난리야? 이웃집에서 다 들린다. 복순 할머니가 드디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난리라고? 내가 지금 난리 부리고 있다는 거야? 정말 어이없네. 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난리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있으면 오빠와 어머니 사이가 더 악화될 것 같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 꼴이고. 기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은정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아침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기호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죠.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점심은 드셨고요? 응, 먹었다. 너는 고생 많았지?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은정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일단 저녁 준비부터 하기로 했죠.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기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의 험악한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저녁 식탁, 평소라면 조용히 밥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복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은정과 기호 모두 젓가락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말에 기호의 눈빛이 번뜩 달라졌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내가 모은 게 많진 않지만 이 집이랑 뒤편 밭, 그리고 저축해둔 돈까지 합치면 제법 될 거야. 집 팔고 땅도 정리해서 너희 둘한테 20억씩 증여할 생각이다. 20억이라는 말에 기호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다음 말을 듣고는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다만 은정아, 너한테는 뒤쪽 논 한 필지를 더 줄 생각이다. 평생 나를 돌봐준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은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정말로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돈은 오빠가 더 필요하실 텐데 뭘. 은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호의 생각은 달랐어요. 잠깐 뭐라고? 20억씩 똑같이 나눠주면서 은정이한테만 논을 더 준다고? 기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침의 불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장남인데 왜 동생과 똑같이 나눠? 더군다나 은정이한테만 더 주겠다는 건 또 뭐야? 기호야, 목소리 좀 낮춰라. 이웃집에서 다 들린다.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지만 기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은 무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평생 동생만 감싸더니 결국 재산도 차별하겠다는 거지. 기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은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말했어요. 오빠, 정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가 주신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내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 마음이 문제라고. 기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기호야, 너 진정 좀 해라.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고? 뭘 생각해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정이만 편들고
나는 소외시키고 이제 재산까지 차별하겠다는 거잖아. 기호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기호야, 내가 어려울 때 엄마가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사업할 때도 빚 갚을 때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 그럼 은정이가 평생 나를 모시는 것도 당연한 거냐? 복순 할머니의 반박에 기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은정이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엄마를 모시는 거고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 거라고. 사정이라고? 내 사정이 뭔데? 사업 실패하고 여기 들어와서 매일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게 사정이야? 은정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오빠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화풀이라고? 기호가 은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두 남매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해, 둘 다.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우지 마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공평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남인데 왜 은정이와 똑같이 받아야 해요? 더군다나 은정이한테만 더 주겠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기호야, 너는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 복순 할머니가 다시 말했지만 기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상속은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 이렇게 말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기호야, 핏줄만 자식이 아니다. 날 진짜로 생각하고 모시는 마음이 진짜 자식이지. 그 말에 기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는 가짜 자식이라는 말씀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은정이는 평생 내 곁을 지켜줬단 말이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기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고마움은 무슨 결혼도 안 하고 엄마 붙어 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 말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의 말이 너무 아팠거든요. 오빠 너무하세요. 제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인연이 없었다고? 엄마 붙어 있으려고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기호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복순 할머니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기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주병을 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복순 할머니와 은정은 그런 기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기호야, 술 그만 마셔라. 이미 충분히 마셨잖니.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기호는 오히려 더 큰 잔의 술을 따랐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어머니를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충분히 마셨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마시는 거야. 기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평소에 참고 있던 분노가
더욱 거세게 터져 나왔어요. 오빠,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은정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기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자신을 말리려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너는 정말 가만히 있어. 맨날 엄마 편만 들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좋은 소리 안 하잖아. 오빠가 먼저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엄마한테 왜 이렇게 대해요? 은정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기호는 술잔을 탁 내려놓더니 복순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장남인데 왜 맨날 동생만 챙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호야, 내가 잘못한 게 뭔 줄 정말 모르겠니? 사업 실패하고 여기 들어온 뒤로 매일같이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은정이한테도 심하게 말하고. 화풀이라고? 내가 언제 화풀이했어요?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화풀이예요? 기호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의견이라고? 매일 아침마다 밥상에 트집 잡고 은정이가 엄마 챙기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그게 의견이야? 은정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야, 너 정말 가만 안 둬.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기호가 은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두 남매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해, 정말 그만해.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지 좀 마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84살의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그만하라고? 그럼 처음부터 공평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맨날 은정이만 감싸는 거예요? 기호는 술에 취한 채로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장남인데 왜 동생과 똑같이 받아야 해요? 더 받아야 하는 건 나잖아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기호야, 장남이라고 해서 더 받을 이유가 있니?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라고? 예로부터 장남이 집안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빼앗겠다는 거예요? 기호의 말이 점점 논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술과 분노가 섞여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책임이라고? 내가 언제 집안 책임졌어? 오히려 엄마한테 짐만 되고 있잖아. 은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기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짐이라고? 나보고 짐이라고 했어? 기호가 은정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오빠는 사업 실패하고 여기 들어와서 엄마한테 얹혀 살면서 매일 불만만 터뜨리고 있어요. 은정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 내가 실패했어. 내가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엄마가 내 엄마잖아. 기호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매일 화내고 불만 터뜨리고. 너는 정말 입 다물고 있어.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기호가 은정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기호야, 정신 차려.
동생한테 손 올리는 게 어디 있어? 엄마도 은정이 편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나만 나무라는 거야? 기호는 복순 할머니마저 밀치려고 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있었어요. 기호야, 진정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순 할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지만 기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요? 평생 차별받고 살았는데. 차별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차별이라고 하니?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도와줬다고? 의무적으로 한 거지 진심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내가 내게 의무적으로 했다고?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잖아요. 은정이한테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한 적이 언제 있어요? 기호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런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정말 그만해요.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야? 맨날 나만 혼내고 너만 감싸는 게? 기호가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왜 맨날 동생만 챙겨? 이게 공평한 거냐고. 기호가 밥상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 이렇게 행동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기호야, 정말 그만해. 이러는 게 아니잖니. 복순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기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핏줄만 자식이 아니다? 그럼 나는 뭐야? 정말 가짜 자식이라는 거야? 기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깨진 그릇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84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니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얘야, 이제 정말 그만하자.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기호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만하자고?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밥상까지 엎고 그릇까지 깨뜨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가 저한테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에요? 평생 차별하고. 기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술 때문에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져 있었어요. 차별이라고? 내가 언제 너를 차별했다고 그래? 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애를 썼다고요? 그럼 왜 은정이한테만 땅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를 쓴 거예요? 그건 은정이가 평생 나를 돌봐줬기 때문이야. 내가 언제 나를 돌봐준 적이 있어? 복순 할머니의 말에 기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돌봐줬다고? 은정이는 결혼도 안 하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 돌봐주는 거죠.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한 거라고요. 사정이라고? 무슨 사정? 사업 실패하고 여기 와서 매일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게 사정이야? 복순 할머니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어요. 화풀이라고?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말한 거예요.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거라고요. 당연한 권리라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면서? 은정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무라고? 내가 언제 의무를 안 했어? 너나 제대로 해. 기호가 은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복순 할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정말 그만해.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꼴을 봐야 하나.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도 은정이 편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나만 탓하는 거야. 탓한다고? 내가 언제 너를 탓했어? 다만 은정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알아달라는 거야. 잘 돌봐준다고? 그냥 할 일 없어서 붙어 있는 거죠. 저도 여기 있으면 돌봐드릴 수 있어요. 기호의 말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의 말이 너무 아팠거든요. 오빠는 여기 있으면서 뭘 해줬어요? 매일 불만만 터뜨리고. 불만이라고? 내 정당한 요구를 불만이라고 해? 정말 어이없네. 기호가 다시 술잔을 들고 마시려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호야, 술 그만 마셔. 이미 충분히 마셨잖니. 복순 할머니가 기호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기호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왜 자꾸 간섭해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상관없어?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라고요? 그럼 아들답게 대해주세요. 왜 맨날 동생만 편들고 저는 구박만 하는 거예요? 구박이라고? 내가 언제 너를 구박했어? 다만 내가 은정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그런 거야. 심하게 대한다고? 제가 언제 심하게 대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죠. 기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런 오빠를 보며 무서움을 느꼈어요. 사실이라고? 오빠가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힘들게 한다고?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한 거라고. 왜 그게 힘들게 하는 거야? 기호가 소리를 지르며 복순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바짝 다가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얘야,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니?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맨날 은정이만 감싸고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차갑게 대한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다만 내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그런 거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심하게 군다고요? 제가 뭘 심하게 했어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의견이라고? 매일 밥상에 트집 잡고 은정이한테 심한 말하고 그게 의견이야? 은정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트집이라고? 저는 그냥 불만을 표현한 거예요. 왜 그게 트집이에요?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매일 화내고 소리치고 그래요? 은정의 말에 기호의 분노가 더욱 폭발했습니다. 소리친다고? 저는 그냥 크게 말한 거예요. 왜 맨날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기호가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복순 할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기호야, 진정해. 너 정말 그만둬. 왜 자꾸 저를 말려요? 기호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순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복순 할머니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기호의 힘이 너무 세서 팔이 아팠거든요. 오빠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은정이 달려와서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기호가 은정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 맨날 끼어들어서. 기호가 은정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은정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기호야, 동생한테 손대는 게 어디 있어. 복순 할머니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기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공평하게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기호가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복순 할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기호야, 너 정말. 복순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84살의 몸으로는 아들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차라리 없어져 버려.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나지. 기호가 분노에 사로잡힌 채 어머니를 다시 한번 거칠게 밀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마루 끝의 기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엄마. 은정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기호도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은정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흔들었지만 복순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은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기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엄마. 은정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은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엄마, 제발 눈 떠봐요. 제발요. 은정의 간절한 목소리가 구급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호는 뒤쪽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술이 깨면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이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기호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돌고 있었죠. 혹시 경찰이 오는 건 아닌지,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미안함과 함께 뒤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기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기호는 어쩔 줄 모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오빠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엄마를 밀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기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앞날이 더 걱정되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복순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은정과 기호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기호는 겉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계세요? 간호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은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기호는 그 순간 혹시 간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는 건 아닌지 긴장했습니다. 저요. 환자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의심되고 나이도 많으셔서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은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기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더 큰 걱정이었어요. 뇌출혈이라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호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당황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정확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해요? 제발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호는 은정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가 더 큰 고민이었어요. 은정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은정아, 나 정말 미안해. 기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진심보다는 은정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의도가 더 컸어요. 은정은 오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엄마가 일어나세요? 오빠가 엄마를 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도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술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기호는 변명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는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그런 것들이 더 큰 걱정이었거든요. 술 때문이라고요? 그럼 술 때문에 엄마를 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기호는 그 분노를 보며 더욱 불안해졌어요. 은정이 이렇게 화내는 걸 보니 정말로 자신을 신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정과 기호는 바로 일어나서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기호는 의사가 혹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은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뇌출혈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은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호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럼 엄마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호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 자신은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기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을지, 그런 계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은정은 오빠를 보며 소리쳤어요.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엄마를 밀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럴 줄 몰랐다고. 기호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은정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지가 더 걱정되었어요. 특히 은정이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죠.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매우 위중하셔서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은정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잠깐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제발요.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어떤 자극도 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정은 어쩔 수 없이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서 두 남매는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오빠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호는 그런 은정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되셨는데. 기호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앞날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기호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컸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정과 기호는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기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새벽 5시쯤 의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은정과 기호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회를 허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두 남매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호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도 있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시간이 오전 6시 15분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어요. 은정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은정의 절규가 병원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기호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보호자분들, 이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떤 절차요? 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과 장례 준비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외상으로 돌아가셔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기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 거였죠. 몇 시간 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경찰관 2명이 조용히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입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희가 기호와 은정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술에 취해서 엄마와 다투다가 엄마를 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은정의 말에 기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이 진실을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은정아, 너 뭐 하는 거야? 기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은정은 차분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김경희가 기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기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정말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실수였다고요. 기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기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세요. 기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밀어서 죽게 했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런 페리나가 다 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기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어요. 나는 장남인데 왜 항상 동생만 감싸는 거야? 이것도 은정이 때문이라고. 기호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틀 뒤 장례식장에는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걸린 빈소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은정은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마지막까지 이런 고생만 하고 가세요? 제가 오빠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은정을 위로했지만 은정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은정이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마을 이장이 은정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호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어머니를 밀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아마 구속될 것 같아요. 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못된 놈. 어떻게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마을 부녀회장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기호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어머니한테 얹혀 살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술 마시고 어머니한테 손을 대다니 정말 사람이 아니야. 은정이만 불쌍하지. 평생 어머니 모시더니 이런 일을 당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은정은 더욱 슬퍼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가족이 이렇게 흩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복순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되다니. 친척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기호 그놈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랬어.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친척이 기호를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어머니한테 손을 댈 줄은 몰랐지. 술이 문제야.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조문객들의 대화는 계속 기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어요. 은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빈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은정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더 잘 달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영정 속의 복순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전체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거든요. 기호는 어떻게 됐대? 구속 수사 중이래. 아마 감옥 갈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죽게 한 놈이 그냥 나와도 되나? 사람들은 기호에 대해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발인이 시작되자 복순 할머니의 관이 상차에 실렸습니다. 은정은 관을 따라 걸으며 계속 울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장지에서 하관식이 끝나고 흙이관 위에 뿌려지자 은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은정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지만 은정의 슬픔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무덤가에는 은정 혼자만 남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복순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은정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빠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옥에 가게 될까요? 바람만이 은정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무덤가는 쓸쓸하기만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은정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복잡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흩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은정은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고 무덤을 떠났어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장례를 마치고 3주가 지난 뒤 은정은 어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마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제 정말 혼자네.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오빠는 구속되어 있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은정은 막막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늘 간직하고 계시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은정이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편지를?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은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엄마가 미리 써두는 이 편지에는 너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은정의 눈에 벌써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정아, 사실은 넌 엄마의 친딸이 아니란다. 너를 처음 만난 건 내가 3살 때였어. 젊은 시절 인연 따라 내가 엄마 손에 들어왔지. 내 친어머니는 어려운 사정으로 너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그때부터 너를 진짜 딸처럼 키웠단다.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호가 질투할까봐 비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엄마 마음으로는 너를 누구보다 진짜 딸로 생각하게 되었거든. 피는 안 섞였을지 몰라도 정은 피보다 진했단다. 편지를 읽으며 은정은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각별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호는 엄마가 낳은 친아들이지만 늘 자기 생각만 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단다. 어릴 때부터 엄마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마음이 남달랐지. 그래서 엄마는 너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은정아, 넌 엄마가 낳지 않았을지 몰라도 엄마 마음속에서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었단다.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엄마는 저 세상에서도 늘 너를 지켜볼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친딸이 아니었다는 충격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감동이 더 컸어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지난 3주 동안 미뤄둔 일들을 이제는 정말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고, 오빠가 구속되어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 은정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찾아간 은정은 상담실에서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왔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와 오빠에게 재산을 나눠주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빠가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밀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지금 오빠는 구속되어 있고요. 은정의 설명에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네요. 피상속인을 폭행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결격이요? 네, 민법에 따르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오빠분이 상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은정은 놀랐습니다. 그럼 오빠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은정 씨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혼자 받게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오빠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다면 어떨까요? 유언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상속 결격 사유가 우선입니다. 혹시 유언장이나 유언의 내용을 아시나요? 어머니가 저한테 20억, 오빠한테 20억의 논 한 필지를 더 주시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총 상속 재산이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빠분의 상속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으니 은정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빠분의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상속 분할이 결정될 거예요.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니 시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은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만큼은 기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엄마, 저는 피가 안 섞여도 언제까지나 엄마 딸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정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빠가 상속권을 잃고 자신이 모든 재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어머니의 진짜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몇 달 뒤 기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증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그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은정의 증언에 기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기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정아, 너에게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울려 퍼지는 그의 참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은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선고를 듣고 나니 은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빠. 은정이 법정을 나서며 기호를 바라봤지만 기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호송되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대로 기호는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했어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은정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정에게는 전혀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오빠마저 감옥에 가게 된 상황에서 재산을 받는다는 게 기쁠 리 없었거든요. 상속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됐네요. 은정은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마루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어머니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은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집을 정리하면서 은정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그릇들과 옷가지들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쓰시던 것들인데. 은정은 어머니의 한복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한복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장독대 앞에서 은정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정성스럽게 담근 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이제 그 마음 지켜갈게요. 은정이 장독대 뚜껑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핏줄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을 달그락 울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모시고 은정은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살겠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은정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후원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은정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은정은 오빠를 면회하러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기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참회의 표정이었죠.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기호가 유리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됐어요. 엄마도 오빠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은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됐어? 제가 다 받았어요. 하지만 오빠 몫은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오빠가 나오시면 드릴게요. 은정의 말에 기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자식이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요. 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기호는 은정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깨달았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은정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그녀가 가져온 꽃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엄마, 오빠 만나고 왔어요. 많이 반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정이 무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겠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무덤가에서 은정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요. 은정은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사랑은 은정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은정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었거든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시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돈과 재산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일까요? 복순할머니와 은정씨 사연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